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접수된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민간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각종 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김수겸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 접수된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호숙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익산시 용동면 일대 수해 지역에서 전북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과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과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5개 동에 침수된 멜론과 오이 등 농작물 제거와 시설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우스가 다 물에 잠겨서 수확기를 앞둔 멜론과 오이 농사를 다 망친 농부의 마음을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와도 당시에 악몽과 같은 상황이 떠올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큰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토양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또다시 언제 산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 충남에서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흙과 바위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 예천군 벌방리와 백성리에서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여럿이 숨졌고 다행히 목숨을 구한 이들도 비만 오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이 떠오를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경사면을 따라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이어지면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경보와 대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관심 단계에 들어서고 이후 강수량 등에 따라 단계가 높아집니다. 보통 장마 기간이라든지 호우 기간 또한 태풍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로 다 올라갑니다.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는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실제로 산사태가 빈발했거나 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심각으로 산사태는 주로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산이나 협곡 또는 최근에 산불이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산사태 징후는 우르릉, 펑 하는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입니다. 또 강이나 하천 또는 배수로의 물이 갑자기 샘솟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뭐 창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뭐 기울어져 있다든가, 뒷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갑자기 평상시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다 기울어져 보인다든가, 이러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테고요.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경관의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도 산사태 징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나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산 경사면이나 하천 등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만약 주변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가장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해 보조금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면서 무엇보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정읍 시의 경우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해 정읍시 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법인 대표와 상당한 인연이 있어 보이는 인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한 법인의 경우 10억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지자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 보고도 누락해 민선 8기 들어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 감사를 벌인 정읍시.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100여 건을 적발해 행정상, 재정상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조금을 10% 넘게 32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양형의 잣대를 철저하게 댔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은 100%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허투루 쓰이는 보조금은 물론 단체 간 형평성 문제 등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으면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지원 중단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예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거듭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혈세가 먹자 놀자에 쓰이는 돈들은 그리고 또 그 단체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힘 있는 단체, 힘 없는 단체 별로 보조금에 갭이 많은 것들은 조정을 좀 할 것이고요. 정읍시는 각종 사업에서도 12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량사업과 같은 16개 사업에서 이같이 절감했다는 것.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데에 제가 꼼꼼히 2번, 3번 살펴보고 너 다음에 시작하기 싫으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한테 제가 100명한테 돌 맞고 200명한테 박수 받으면 저는 성공한 시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진행 중인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읍시. 임기 반환점을 둔 이 시장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민을 위한 혁신과 적극 행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면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A씨는 5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광주에서 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술에 취해 차 운행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 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19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차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측정을 했지만 이미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군산 대야와 회현,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 2027년 민주당 정권 교체, 또 전북 대도약을 강조하며 위원장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원 주권 중심의 대중적인 전북도당을 만들고 전북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사표 직접 들어보시죠.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중심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을 견인해내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다음 달 3일 정기 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과 공청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원들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 2호기는 전수조사 결과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 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어 한빛원전 1, 2호기의 원전 내진 설계 강화와 주민 대피, 보호 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성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컷오프되면서 전북 정치권에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은 본선에 진출하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모두가 예비 경선에서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14일 개최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 이성윤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자처했던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인물로 꼽혔지만 정치적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아닌 호남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전북이라는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이 중요했지만 이를 챙기는 참모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재선 의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한병도 의원의 경우 본선에서는 아깝게 낙마했지만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던 만큼 컷오프만큼은 면했습니다. 다만 두 전북 국회의원 모두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내에서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지리멸렬한 전북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